예, 지난 시간에 그 조동사의 기본적인 그 시험에 나오는 형태를 갖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아셔야 될 게 수험생들이 간과하는 게 뭐가 있냐면 조동사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he kills a duck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e can kill a duck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동사 로 하기 때문에 본동사를 돕는다의 관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동사는 항상 이 본동사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법적 의미의 조동사는 auxiliary verb를 하지 않습니까? auxiliary가 뭡니까? 보조적인 것이, 부가적이라는 것입니다. 부가적인.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제의 차이를 보십시오. 그는 오리를 죽인다와 그는 오리를 죽일 수 있다. 그러면 이 can이 부가적인 의미가 머무르는 곳은 뭡니까? 얘죠,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이 관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helping verb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동사를 도와주는 관점이 50%, 그리고 주어의 형태를 갖다가 주어의 상태, 능력을 나타내는 게 50% 정도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조동사가 본동사에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조동사에 쓰는 실질적인 이유는 주어 때문에 쓰는 거예요.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는 조동사 이제 그 내용을 가겠습니다. 문법 시험에서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인데 그냥 보편적으로 다 그럽니다. 가장 어려운 거는 조동사 문제와 부사 문제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문장의 형식, 1형식부터 5형식에서 필수 요소가 아닌 것이 바로 조동사와 부사입니다. 문법이 전개되는 건 바로 1형식부터 5형식에서 확대되는 것이 문법의 전개거든요. 그런데 조동사와 부사는 이런 식으로 문장의 핵심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법적 관점에서 정답을 갖다 100% 찾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정답을 찾는 것이 조동사와 부사는 한 50%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뭐다? 문장의 의미에서 가장 좋은 걸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 문제, 부사 문제가 어려워요. 다만 이런 식으로 조동사 문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의미적으로 찾는 것은 너무나 확대되면 너무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들도 기본적인 것만 냅니다. 그 기본적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태까지 시험을 쳐도 여러분께서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조동사 문제라고 하더라도 기본에서 벗어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그 기본의 의미에 충실하셔가지고 정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동사의 첫 번째는 뭐다? 문장 구조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답이 안 보여진다? 그러면 문장의 의미를 보고 거기서 가장 좋은 답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동사 문제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내용에서 벗어난 건 없어요. 됐죠? 자, 이제는요, 조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will에 대해 하겠습니다. will은요, 여러분께서 그 첫 번째 이 will의 의미가 의지입니다. 그것도 즉흥적 의지예요. 즉흥적 의지를 맨 마지막에 사람이 맨 마지막에 보이는 그 즉흥적 의지를 우리는 유언이라고, 그게 문서화된 게 유언자입니다. 그래서 will은 의지, 즉흥적 의지, 유언, 유언장이라게 돼요. 여기에서 바로 조동사로서 의미가, 문법적 구조 의미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갖다 지금 나 할 거야 라고 보여요. 그러면 그 하는 결과가 어디 생깁니까? 미래에 생기겠죠? 그러면서 미래형 조동사가 된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볼게요. I will go if you go. 여기까지 볼게요. 그냥 너가 간다면 나도 갈 거야 라고 됩니다. 너가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죠. 그런데 be ing, 또 다르면 be going to 하고, 우리 보편적으로 중학교 때 배울 때 will하고 같은 것이 바로 be going to로 배웠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be going to 쓰면 안 돼요. be going to는 계획적 미래입니다. 계획적 미래예요. 구체적이고 계획적 미래이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미래는 즉흥적 미래의 의미가 있는 will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can도 쓸 수 있고 shall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be ing를 쓸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명사로 갈게요. 유언자입니다. 그래서 노벨 프라이즈는 founded, 요때 생산됐답니다. according to his will. 노벨의 의지, 유언에 의해서 됐다고 합니다. 이때 will은 뭐다? 바로 유언장을 이야기하겠죠.
유언을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미스터 톰슨은요, decided 결심했습니다. to write a will. 이땐 유언장이 되겠죠. 그죠? 이런 거는요, 어디에 나올 수 있다? 바로 그냥 그 독해 문제에서 같은 말 찾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테스티모니 찾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화자의 의지입니다. will은요, 나의 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the stronger you have, 당신이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진 가에서 the more you will run 되는 것입니다. the stronger will. 됐죠?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he has a lot of willpower. 의지가 가득 찼대요. 됐죠? 그 다음에 조동사로 이제 넘어옵니다. 이제는 조동사로 오는 거예요. I will quit smoking from this year. 나는 올해부터 담배를 끊을 거죠. 의지가 충만하죠? 이때 바로 will을 쓴다는 것입니다. 됐죠? 만약에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can이 나올 수 있고, may 같은 게 나올 수 있고, must, 뭐 쓸까요? must 정도 쓰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찾는 게 뭐냐면, 그 앞쪽 내용이 나는 여태까지 담배를 피웠는데 나는 정말 담배가 싫어졌어.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나는 담배 피는 모습이 너무 싫어. 그러고 끊는데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거는 이젠 내가 의지적으로 끊을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끊을 수 있어 보다, 나는 끊을 수 있으란 may보다, 나는 끊어야만 한다는 must보다 will이 가장 나은 거예요. 그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때 그 앞뒤의 문장을 보시고 will이란 것은 나의 의지다 라고 하면 충분히 이 will을 고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 that will steal a pin, will steal an ox.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습관이에요. will을 갖다가 객관적 의미에서 보면 습관입니다. 그래서 the horse will eat grass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맨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이거 보고 참 싫은데, 그 말은 풀을 먹을 것이다가 아니고 풀을 먹는 습관이 있다라고 해요. 이게 뭐다? will의 근본적 의미인 의지에서 출발하면 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습관이나 고집이나 같습니다. 많은 책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You will have your own way. 너 정말 고집 세구나 라는 표현이 됩니다. 요 정도는 한 개 슬쩍 한 개 봐두십시오. 이때 can 쓰지 않고 will도 must 쓰지 않고 얘를 쓴다는 거 한번 봐두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단순 미래입니다. 우리가 가장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단순 미래. 아무런 문장을 그 블랭크가 있는 문장을 기준으로 앞뒤에 아무런 의지라든지 아무런 그 조건이 없다면 그냥 단순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쓴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적극적 의미 금방 살짝 설명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I'll ask my boss for raise if 있죠, 그죠? 이때 조건에 따른 미래니까 얘를 쓴다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BING를 쓸 수 없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BING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be going to를 쓸 수가 없어요. be going to는요, 계획적 미래입니다.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해가 떠 있든지 안 떠 있든지 내가 집에 간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will, 즉흥적 의지 있지 않습니까? 얘가 과거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she would play the table tennis with her friends 돼 있습니다. When he was in high school. 그녀가 고등학교 때 치곤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곤 했다를 would로 하는데 이것도 간단해요. will, 의지가 과거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즉흥적이니까 불규칙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쓰는 것이 바로 would라는 것입니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ed to 있지 않습니까? used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밸런스거든요. 그래서 즉흥적 의지, 즉 불규칙적 습관이 있으면 규칙적 습관을 만들어내자. 우리가 뭘 쓸까? 사회적 약속에서 used to 동사 원형을 쓰기로 했습니다. 특히 건물이 있다가 없어지는 건요, 쭉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would를 쓸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used to만 써야 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이런 경우입니다. There used to be a temple near the river. 이때 temple이는 빌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would be가 쓸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때 여러분께서 정답을 고르시면 used to be를 고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used는요, used가 들어가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used 동사 원형으로서 바로 과거의 규칙적 습관을 말하고,
get used to 명사 또는 동명사, be used to 명사 또는 동명사에서 익숙해지다는 것입니다. 자, 그냥 전치사의 센스적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뒤에는 좀 나오지만요. 전치사 to의 의미는요, 붙임입니다. 접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족보적으로 따져서 남과 여가 결혼한다는 것은 무촌이 되지 않습니까? 즉 한 몸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결혼을 하다 할 적에는 get married to를 쓰지 get married with를 쓰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내 오른손에 내 왼손이 가장 익숙해지는 모습은 뭡니까? 붙어버리면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익숙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적으로 볼 적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모습, 익숙해진다는 의미로 문장이 전개된다는 것은 get used to 다음에 이 to가 뭐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 또는 명사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의도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got used to the city life 해서 city life에 익숙해진다 할 때 이 to는 뭐다? 바로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가 오겠죠. 그 다음에 She was used to working overtime. 야근하는데 익숙해졌다니까 이때 was used to니까 바로 뭘 쓴다? 동명사를 써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뭐가 나오냐? 얘가 나와요. 얘가. 됐죠? 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온다? 이 뒤에 work에서 동사 원형하고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때 고르는 겁니다. 물론 뒤에는 말도 안 되는 게 몇 개 이렇게 됩니다. 이 문장이 나오면요. A번은요. A번은 work 나오고요. B는요. working 나오고요. C는 be worked 나오고요. D번은 having been working 정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을 고르시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여태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한번 알아두십시오. 명령문이지 않습니까? will 가세요 그냥. 됐죠? 청유형입니다. shall we 가세요. 그 다음에 will하고 영어는 밸런스를 했습니다. 화자의 의지가 있으면 청자의 의지를 갖다 탄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shal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동사가 바로 shal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all I lock up these reports 되겠습니다. 자, 잠글까요? 라고 되겠죠. 그죠? 이때 그러면 상대방한테 의도를 갖다 묻는 겁니다. 됐죠? 알아두시고요. Let's 있지 않습니까? Let's share the bill, shall we입니다. 근데 조심하십시오. Let's는요, 청유입니다. Let us는요,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let us 가면 will you로 가야 돼요. will we로 가야 되겠죠. 그때 will we. 됐죠?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것도 how many copies shall I do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should입니다. 이 should는요, 원칙적으로 shall의 과거 형태입니다. shall의 과거 형태인데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분화가 되어가지고 독자적인 조동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가정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까지는 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약한 제한 있지 않습니까? 약한 제한을 할 적에 should를 쓴다는 것이죠. must는 굉장히 강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갖다 대접해주는 입장에서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것이 바로 should라는 조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I think you look sick. 너 아파 보여. 그래서 you should see a doctor 해서 너 가보는 것이 어때? 오히려 청유형적에 가까운 의도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I think you look sick. 너 아파 보여. You must see a doctor. 너 꼭 가봐. 이건 명령조예요. 그 다음에 I think you look sick. You had better see a doctor. 근데 had better 있지 않습니까? 얘는 약간 놀림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말하지만 너 안 하잖아. 너 그래서 한번 골탕 먹어봐.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had better는요. 되도록 상대방한테 쓰질 않아요. 만약 상대방한테 쓴다는 건 농담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had better는 보편적인 이 시험에 나오는 관점에서 어디 쓰냐? 나 자신한테 써요. 그래서 I had better 쓰니까 we had better 쓰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살짝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경우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걸 갖다가 제가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should는요.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또한 이 should를 쓰는 것이 바로 권유지 않습니까? 이 권유도 좀 더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should 쓰니까 그래도 얘는 어떤 명령조가 약간 있지 않습니까? 그 약간을 갖다
더 약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왜냐? 우리 사람끼리 이야기하는데 강요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요가 가장 작은 어떤 정제된 형태로서 문장을 갖다가 전개하고 말하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The lady suggested that he go there 해서 should가 생략된 형태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죠? 보편적으로 요즘은요, 이게 유행하는 게 있는데, 이 타임풀이란 게, 타임풀에 문제풀이 이렇게 돌거든요. 돌다 보면 여기서 많이 나오고, 다음에 여기서 많이 나오고, 여기서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요. 어쩔 수 없이. 요즘은 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그건 좀 심했는데요. 6문제까지 나오더라고요. 실제 시험에서. 그건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요즘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만 시간 지나면 한 2문제 나오겠죠.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면 또 4문제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요.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금방은 동사였습니다. 형용사의 경우와 명사의 경우에도 어떤 제한이라는 거, 요구란 게 있으면 that, 절이 있으면 should 동사 원형으로 간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험에서는요, 동사만 보지 마시고 이런 형용사가 있고 그리고 이런 명사가 있다라고 하면 동사 원형으로 간다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조건 3문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게 제한하는 것과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영어 그 단어 공부하실 적에 suggest를 보면요, 그 사전 같은 게 제한하다가 있고 암시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암시하다의 의미는 뭐냐면요, 실질적으로는 행위를 갖다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아래 보십시오. 지금 행동의 제한이 아닌 경우는 should를 쓸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행동의 제한이 아닌 경우. 그렇죠? 이때는 시제와 인칭에 맞는 동사를 쓴다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나올 게 대부분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시험에 나오면 historian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the historian, 그 역사가는 suggest 했습니다. There was a fortress next to the river. 강 바로 옆에 요새가 하나 있을 거라고 suggest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historian은 그냥 상태를 평가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어지는 개념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was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historian suggested that there should be 하면 틀린다는 것입니다. 예. S가 붙어야 되겠죠? suggest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틀린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라면 이거네요. 저라면.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쩌다 보면은 학생들한테 점수를 줘야 될 때도 있지만은 학생이 점수를 까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문제로서. 이때 낼 수 있는 게 요겁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것도 짱돌의 관점에서 나올 여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상태와 행동의 제한인 경우는 무조건 that 절 위에는 주어, should 동사 원형입니다. 근데 상태의 제한의 경우는 that 절 위에 주어에 따른 시제와 인체에 맞는 동사를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얘도 너무 시험에서 확대하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 단어만 아십시오. suggest와 propose, insist. 그리고 이것의 형용사 형태나 명사 형태, suggestion, proposal 등이 있으면요, 문장에서 얘가 상태를 말하는지 행위를 말하는지를 평가하십시오. 됐죠? 이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지금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여지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행동과 상태를 나누는 동사와 그리고 그 요구 제한만 말하는 동사들 그리고 형용사들, 부사들 갖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자, 연습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십시오. He insisted that we should go home before 10 o'clock. 10시 전에 가야 된다고 행동 갖다가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should 동사 원형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거가 정답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아래 문장 보십시오. He insisted that James make a big mistake on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에 제임스가 큰 실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제임스는 벌써 얘를 갖다가 그 실수를 벌써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해버렸기 때문에 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ould make에서 should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을 쓰면 틀린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made를 쓰든가 아니면 had made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됐죠?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should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가정법에서의 도치입니다. 가정법에서 도치는 딱 3개의 단어만 인정됩니다. should와 were와 had입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로서 그 중에 그 가정법에서 도치가 되는 것은 were와 should와 had입니다. 그런데 were는 본동사입니다. 그죠? should는 조동사입니다. had는 완료동사입니다. 그래서 조동사에 해당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다뤄놨습니다. 물론 가정법과는 또 다를 거예요. 자, 보십시오.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s. 여기까지는 보겠습니다. 보시면 should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if를 생략하고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동사 도치 문제인지 아니면 의문 문제 어떻게 알아? 그냥 이거 보십시오. 퀘스천 마크 없죠? 퀘스천 마크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법에서의 도치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시고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특징입니다. 조동사가 있다.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죠? 동사 원형이 나와 있다. 그러면 조동사 should 쓰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퀘스천 마크 없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must는요. 상당히 강한 단어입니다. 강한 단어. 그렇기 때문에 이 by를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먼저 할게. You must increase whatever you do. 뭘 하든지 간에 꼭 해놔 할 적에 must 씁니다. 여기서는 should 써도 상관없어요. can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의미적으로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얘를 꼭 봐두십시오. 때까지의라는 의미를 지닌 2개의 단어는요. by가 있고 until이 있습니다. by는요. 그 시간이 넘어가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until은요. 도덕적 지탄을 받을지언정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 차이는 뭡니까?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must가 됩니다. 그런데 until이 있지 않습니까? until이 있으면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until이 있으면은 should입니다. 알아두십시오. by가 있으면 must 가야 됩니다. until이 있으면 should 가야 돼요. 이게 토익 같은 데서는 많이 흔들려요. 왜냐? 토익은 하다 보니까 구어체가 많이 넘어왔어요. 근데 지텔프는 문어체를 고집하는 모습이 좀 많거든요. 이것 또한 그 지텔프와 토익의 약간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됐죠? 요 부분 볼게요. 지금 금방 말한 겁니다. 지금요. You must by가 있죠. 아래 볼게요. You should가 있죠. until이 있죠. 요거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꼭 봐두세요. 시험에 여태까지 여러 번 나왔어요. 어학 문제는요. 다 풀에서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옵니다. 어떻게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강한 추측입니다. 여러분께서 must 하면 떠오르는 게 뭐다? have to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강한 추측에서는 must만 써야지 have to를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 know Sam must be really worried about 블라블라가 된다는 것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He must meet his immediate supervisor yesterday. 자, 이게 핵심인데요. 이 must라는 단어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떤 핸디캡을 줘버려요. 그 핸디캡의 모습이 뭐다? 바로 첫째는요. 과거형이 없어요. 과거형에는 쓸 수가 없어요. musted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뭘 써야 된다? had to로 가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must는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의문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must로 의문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문이 있는 문제에서 조동사 문제다. must는 무조건 제끼세요.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must는 과거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yesterday가 있다. 그러면 must는 무조건 틀려요. 됐죠? 그래서 이 경우에 had to를 쓴다는 것을 봐두시고요. 확신을 나타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확신을 나타내는 경우는 had to를 쓸 수가 없어요. have to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you must be kidding me. 너 지금 나를 놀리고 있으면 틀림이 없어라고 되는 거지. You have to be kidding me를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여러분께서 쉬운 듯 하면서도 상당히 성가시가는 can과 may입니다. 자, can은요. 근본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can은요. 깡통이 생각나요. 그리고 may는요. 봄이 생각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똑같은 단어로서 형태의 똑같은 단어로서 안 좋은 의미가 생각나는 걸 좀 쓰지 말자고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격식적인 자리 같은 경우는 may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고요. 자, 가능성에서는 둘 다 씁니다. 요거 말씀드릴게요. can 있지 않습니까? can하고 may는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얘는 둘 다 가능성을 말할 때 대부분 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공통적이거든요. 공통적인데 can만 쓰는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고요. may만 쓰는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이 너무나 크니까 이 공통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근데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이 이상은 없으니까요. 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쓴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가도요, 공통적으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허가도 가능성도 그냥 공통적으로 쓰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추측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공통적으로 쓰면 됩니다. 이제는 중요한 게 이 차이점이 되겠죠. 자, 의문문을 만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may와 can의 또한 근본적 차이는 뭐냐면 can은요. 주어 자체만 보는 거예요. 이기적일지언정 외부의 조건 같은 거, 외부의 상황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주어만 보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may는요. 주위의 가능성, 주위의 환경을 보고 그거 갖다가 그 환경의 상황을 다 추합해서 쓰는 것이 바로 ma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가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Can you send us the final report? 여기까지 볼게요. 이때는요. 당신 자체만을 보기 때문에 can을 써야지 may를 쓰면 틀린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묻는 의문문일 경우는 can을 써야지 may를 쓰면 안 됩니다. may가 의문문이 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May I ask you a question?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라고 합니다. Can I ask you a question?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쭉 앉아 있어요. 그때 Can I ask you question은 뭐냐면 Can I ask you question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May I ask you question 하면 뭐냐면은 주위 사람들 보고 지금 내가 이 질문을 해도 다른 사람한테 방해 안 될까라고 해서 물어본 게 바로 이렇게 물은 게 May I ask you a question이 됩니다. 됐죠? 그 관점입니다. 그 관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절대자에 대한 기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ay God bless you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자한테 깡통이 생각나는 can을 써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May God bless you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거적 형태가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요거는 좀 숙지해 주십시오. 그냥 외워 주십시오. 그래서 well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붙어 있죠. may로 가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may well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may as well. as well이 있다, 붙어 있다. 그냥 may로 가십시오. might도 되고 상관없겠지만 그건 시제를 보시는 거고요. 요것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as well 있지 않습니까? as well 있으면 may로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죠. 떨어지는 또한이라는 의미로 그냥 완전 부사로서 나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둘 다 맞습니다. 살짝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제에서요. 시제에서 He could not afford to buy a new car then 돼 있고 이렇게 then이 있으면요. 과거로 가셔야 됩니다. 살짝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제 맞춘다는 걸 봐주시고요. 이제는 겸양격어체입니다. 겸양격어체 한번 들어보시죠.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이 경우에 제가 요거 둘 다를 갖다가 한번 말씀을 우선 설명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could you babysit just for about an hour 하면 당신 대강 1시간 정도만 애 좀 봐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you might try to understand 블라블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ight는 겸양해 하십시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가능성 that can be more dangerous 여기까지 볼게요. 그거 위험해한데 that could be more dangerous 하면 약간 위험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의도가 뭐냐면요. 겸양격어체와 가능성이 좀 더 낮을 때 과거형을 쓰는 것은 영어적 관점에서는 같은 거예요. 영어의 문화는요. 영어를 쓰는 문화권의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이 있지 않습니까? 들판에서 만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어떤 그 유목민 중에 한 명은요, 나의 땅을 갖다 침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유목민들을 만나면 싸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만났다는 것은 어느 한 명은 나의 땅을 침범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면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그것이 언어적으로 그대로 있어가지고 현재에서 부딪히면 무조건 싸워요. 자, 보십시오. 영어에서는 그 타임머신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학습에서, 영어 학습에서는. 자, 현재에서 시간은 무조건 미래로만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can you babysit에서 can you를 babysit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could you 라고 썼어요. 그런데 나의 대답이 no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no 하면요, 여기 지금 부딪히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쿠주 했는데 노 하더라도 이만큼의 시간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영어의 겸양격어체의 관점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양격어체입니다. 그리고 이 낮은 가능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약에 she can be 태희, 김태희라 할게요. 그래서 she can be 태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싸움 나겠죠. 근데 여기다가 she could be 태희라고 하면은 적어도 싸움 하더라도 공간적인 시간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헛스윙만 할 뿐이지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관점에 대해서 부딪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약한 추측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어적 관점에서는 겸양격어체와 가능성, 약한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개념이 같아요. 시간적인 이런 차이를 둬버려가지고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 시간적 차이를 두어서 설명하는 것들이 또 가정법에서 많죠.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알아두시고요. 제가 금방 설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요까지예요.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과거 완료와 대과거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제가 만약에 군복을 입고 있다고 칠게요. 지금 제가. 그러면 군복을 입은 그냥 영어 강사지 군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요. 형태가 같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관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군복을 입고 있다? 그래도 저는 강사일 뿐입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 헤드 플러스 pp와 대과거는 헤드 플러스 pp지 않습니까? 형태적으로 같지만 얘는 완전히 틀려요. 과거 완료의 헤드 플러스 pp는 행위의 지속성이 있는 거고요. 대과거의 헤드 플러스 pp는 과거보다 먼 과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쓰였을 뿐이에요. 얘는 완전히 달라요. 그 관점을 유지해달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 보면요. She had lived in the house for 10 years before she passed away. 그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집에서 10년 동안 살아왔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근데 대과거는 뭐냐면 보십시오. When I got home, 내가 집에 왔을 때 나는 내 지갑을 잊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집에 도착해서 바로 즉시 알게 된 게 아니고 그 전에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시간적 차가 나죠. 그런데 과거니까 더 먼 과거를 뭘 쓴다? 대과거를 쓰는 겁니다. 얘가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과거 완료는 뭐니? 행위의 지속성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됐죠?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조동사를 통한 그 표현에서 여러분께서 이걸 정리해 두지 않으면 그 조동사의 표현도 헷갈릴 뿐더러 시제도 헷갈리고 그 가정법도 다 헷갈려 버려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얘를 갖다가 자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글씨가 잘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He must라는 한 개의 문장이 이렇게 전개가 돼요. 또 다른 거는 He was doctor입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면 must는요
조동사기 때문에 그 조동사 뒤에는 어떤 항상 동사 원형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두 개의 문장을 합쳐보면 어떻게 되냐면 He must be a doctor가 되어버려요. 영어는 짧아지려 하거든요. 짧아지려 하는 건 좋은데 문장의 의미까지 바꿔서 짧아지는 건 짧아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고민했어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할까? 이때 탄생한 것이 바로 대과거의 had입니다. 저는 더 과거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동사 뒤에는요. 항상 동사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he 다음에 must가 됐지 않습니까? 더 과거의 had를 갖다가 준용해 오는 거예요. 그럼 조동사 뒤에는 항상 뭘 써야 됩니까? 원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had, 더 과거의 had를 갖다가 원형화 시켜서 have가 되고 그 다음에 been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이게 바로 과거의 강한 추측의 must have pp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게 must 과거 완료라고 must 완료형이라 되는데 이 완료형 아니에요. 더 과거의 동사 had를 원형화 시킨 것 뿐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이 완료형 아닙니다. 완료형 아니에요. 물론 문장에서 뭐 since가 있으면 완료형이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과거의 강한 추측에서는 완료형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조동사 뒤에 대과거가 원형화된 것 뿐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됐죠? 그걸 갖다가 쭉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래 강사의 입장에서 그래요. 이 정도는 충분히 알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강사들이 강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알지 못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당연한 거예요. 배우니까. 그래서 그 의도로 그 책에 나온 문장 그 의도로 설명을 갖다 좀 길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해가 됐다면 읽지 않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대과거의 had 있지 않습니까? 가정법 완료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 이것도 가정법 과거 완료 아니에요. 하도 다 책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바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뭐 대학에서 영문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하면 이거부터 바꿔요. 가정법 대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우선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if she had enough money 되어 있습니다. 그죠? had pp죠. 그죠? 이때 아까 가정법에서 도치가 일어나는 세 개의 동사가 뭐였습니까? should가 있었고 were가 있고 had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if를 없애면서 had she had enough money로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얘가 have 동사 원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는 should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pp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무조건 had예요. 이것도 조동사의 하나의 문제로서 had는 조동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조동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살짝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별로 다루진 않는데요. need가 조동사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need는 본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약으로 어떤 제약이 있냐면요. 첫째, need는 긍정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문문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eed는요. 조동사로 쓰인 need는 과거형도 need입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he thought that he need not가 있죠. 이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he thought that he need not call the police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잠깐만요. 자, 요거 없애 주십시오. 요거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did 과거형이 과거형도 need입니다. 조동사의 need는 과거에도 need입니다. 그래서 need를 쓸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문에 쓸 수가 없어요. 긍정문에 쓸 수가 있고 이렇게 긍정문에 쓰려면 본동사로서 to 부정사로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짝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need는 의문문에서 need, he, go를 쓸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의문문에서는 그 need는 의문문에서만 쓸 수가 있다라고 된 것입니다. 아까 부정문과 딱 두 개만 써요. 딱 두 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ould have, pp 요 형태가 쭉 있지 않습니까? 요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 상태에서 예.